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반드시 우상향하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특히 부동산에 가시면 중개사분들이 돈 있으시면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은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부동산에 가시면 지켜야 될 그래도 기본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몰랐는데 A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B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도 기본 룰이니까 하시고 또 기본적인 어느 정도를 좀 알고 부동산에 가셔야지 부동산이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성사시키는 게 쉽지 않죠. 자, 그게 기본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중개사도 아니고 저는 뭐 전혀 그쪽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반드시 우상하나. 근데 요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뭐 수포자 이야기도 나오고 하죠. 수학 포기한 사람.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뭐 이런 걸 좀 알아야지.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어느 수성구 지금 진입해도 됩니까? 뭐 어떤 아파트 어떻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 조금 알긴 아는데 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이거는 본인의 경제적 수입, 그다음에 직업의 안정성,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 수입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냐? 자, 수성구에 진입하는 이유가 뭐냐? 중구에 이사 가려는 이유가 뭐냐? 구에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냐? 하여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개인의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개인사까지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수포자 미분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보와 보수, 어떤 부동산은 정치입니다. 부동산은 정치다. 이 주제를 뽑으려고 하다가 그건 다음에 한번 뽑도록 하고. 자, 근데 보면 참 신기한 게, 자,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정권이 뭐 쭉 바뀌어가지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아실 건데, 자, 인플레이션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제가 볼 땐 좋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게, 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자,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거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자,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기는 침체됐는데 물가가 오른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렇게 합니다. 자,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자, 디플레이션 경기가 완전히 이제 침체돼가지고 물가도 하락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정권도 갑작스럽게 규제를 아주 강한 걸 한꺼번에 못 때리는 거죠. 때려보면, 자, 부동산 잡으려고 하다가 경제가 박살나니까. 그럼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우려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금리도 잘 못 올리고 금리를 풀고 일본도 뭐 아베노믹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는 이유겠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대공황입니다. 그렇죠. 대공황. 참 무섭죠. 자, 대공황 되면 뭐 손쓸 수 있는, 뭐 대공황 디플레이션만 돼도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면 요때는 뭡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가 귀해지니까 자, 현금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이상 되면 뭡니까? 자, 실물 자산에 투자라. 뭐 실물 같은 뭐 국채부터가 주식, 부동산 뭐 그거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다른 건 잘 모르니까 경쟁 상대가 심하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해라. 그다음에 부자들은 알죠. 불태워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거를 투자한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게 자, 보수, 흔히 말하는 보수들은 뭡니까? 자, 변화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시장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맡기자 합니다. 근데 보수가 들었으면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좀 부동산은 안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시장에 맡기니까. 자, 50억짜리, 100억짜리 살면 살아라. 대신 세금 많이 내라. 자, 공급을 많이 확대하죠. 자, 그런데 진보가 들었으면 뭐게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진보가 들었으면 뭐게 됐죠?
지금 진보죠. 자, 진보가 들어갔는데, 진보는 뭡니까? 평등을 추구합니다. 평등. 자, 평등 연락하면, 자, 50억짜리, 자, 50억짜리, 자, 3억짜리, 1억짜리 아파트, 이거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불로소득이 되죠. 원래 20억 했는데, 이거 50억 때문에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규제를 엄청나게 가하는 겁니다. 그럼 규제를 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규제를 가하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뭐 간락하죠. 자, 그런데 평등을 추구하는데 특이하게 뭡니까?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부동산 가격 치솟는 참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시간 축상에서 부가 얼마만큼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느냐, 이거죠. 자,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자, 이 수라고 연관이 되는데, 자, 미분, 이게 뭔가, 미분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보통, 자, 오늘 재미없는 이야기 한번 합시다.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이거를 델타 T분의 델타 자산, 이렇게 하면 자산. 자, 델타는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미소 변화. 미소라는 것은 아주 작은 변화. 시간이 변함으로 가지고 자산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자, 이게 미분입니다. 자, 미분. 예를 봤을 때. 자, 물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이게 대공황입니다. 대공황. 자, 물은 뭡니까? 이게 뭐, 물 마셔도 술이 챕니까? 채지 않습니다. 자, 맥주 같은 겁니까? 맥주, 자, 1시간 동안, 자, 미분을 안락하면, 경제를 안락하면, 자, 한 사람이 맥주 한 병, 자, 소주 한 병, 폭탄주 한 병을 마셨다. 그럼 뭐 됩니까? 이 폭탄주를 먹었을 때 바로, 1시간 뒤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렇죠. 변화가 급격하다. 변화가 급격하다. 그러니까 실물 가치가 엄청나게 뜬다, 그죠? 물가가 막 뜬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 소주는 뭡니까? 한 병 먹고, 뭐, 한두 시간 지나면 좀 채죠. 맥주는 채지도 않는다. 자, 뭐,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폭탄주가 아닐까? 뭐, 정도로, 뭐, 소주 이상 정도로 뭔가 하면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특히 부동산이 너무 급등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태우려고 합니다. 즉, 규제를 가하죠. 규제. 제가 말미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자, 규제 제가 볼 때 남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한 개라도 나오면, 자, 전국 부동산은 완전히 식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유대인 천민 자본주의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수천 년 동안 지구를 떠돌다녔으니까 뭐 고리대금 해가지고, 자, 부동산을 싹 쓸었죠. 싹 쓸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제 자기 평생, 이 사람들과 유대인 교육에서는, 자, 어떻게 보면 평생 공부입니다. 이 사람 공부를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를 신앙. 뭐, 초등 유아에서는 유대 교육, 뭐, 토론을 중요시한다. 질문을 중요시한다. 질문을 통해서 서로 답을 얻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자, 그 여러 유대인의 교육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생각합니다. 공부를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자, 공부를 평생의 신앙으로 하려면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부유하죠. 부유하고 근검절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한평생 공부도 하고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자기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역량을 발휘하니까 부자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유대인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언제 만나봤는가 하면 2000년대 후반으로 기억되는데, 자,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나중에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 때문에 그렇게 큰 부를 이루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때문에 돈을 좀 벌었습니다. 옛날 책을 좀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 제가 유대인을 언제 만났는가 하면 한 2000년대 후반에 대구에서 아시는 분 아는데, 그 가창 가다 보면 대구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구택. 제가 여기 가서 한 달 동안 컨설팅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준다 하니까 뭐 했죠. 근데 가니까 그 당시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엘렌이었습니다. 엘렌. 지금도 기억나는데 유대인 사람들하고 맛집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대구택의 연매출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1000억이었죠. 1000억.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에 이런 회사가 있나요? 이게 뭡니까? 절삭공구 만드는 회사죠. 이 지구상의 거의 70%를 독점한다. 70%. 아주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알짜배기 회사다. 자, 그런데 뭔가 하면 유대인은 아주 그 좋은 물건 있고 하면 유대인끼리만 팝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할배가 대구의 우리나라의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왜 하필 대구택을 인수했겠습니까? 이 독점이다, 이 독점. 자본주의는 독점입니다. 자, 누가 독점을 하느냐?
독점을 하게 되면 곧 그 사람은 부를 거머쥐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독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독점할 수 있는 게 있죠. 토지를 확보하고 부동산을 확보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토지를 사유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자, 많지 않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걸 알죠. 유대인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으니까 뭐 공부도 하고 평생 공부도 하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렇고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봐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독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쓴 책이 푸커입니다. 푸커. 최초의 자본가입니다. 책 제목이 최초의 자본가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에서 할 건데, 자,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로스차일드 가문이 어떻고 유대인이 부자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부자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이 지구상의 자본가 푸커. 이 사람은 구린강 그걸 독점했죠. 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피케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제대로 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다가 경제학 했다 하면 저는 그렇게 인정을 개인적으로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문과분들이 우리나라에 경제부총리 있는 사람들 보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할바타 하는데 잘 모르는 것더라고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자, 이 사람이 피케티가 말하고자 했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항상 증가해왔다 하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반드시 우상의 하나. 자, 이게 어딘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축상에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인데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뭔가 하면, 자, 부동산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자, 어떻게 되는데, 자, 새로운 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이렇게 상승한다. 자, 이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해가지고 상승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미분을 해보면 시간적인 변화가 있다. 0입니다. 0. 변화가 없습니다. 붉은색은.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흐르기 때문에, 자, 내릴 때 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오른다 이거죠. 언젠가는 오른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 맞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 자, Y축이 자산, 자, 부동산 가격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축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50년 동안 봤을 때는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릴 때는 조금 내립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축이 어디 됩니까? 축이 실제 이리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 기울기가 더 급격하죠. 자, 그래서 50년 동안 보면, 자, 80에서 심지어는 95%가 부동산이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는 20%에서 5%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하죠. 이게 일반적이었다. 지난 50년 동안. 그래서 부동산, 자, 전문가도 하락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하락 이야기 했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하죠. 뒷감당 못하는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폭락을 계속 주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런 흐름은 맞다라는 거. 이건 가면 이거 화폐의 유통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화폐를 유통을 시키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폐는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절한 한 3%의 물가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부동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저는 투자라고 보고 주식은 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왜 투기냐? 자,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아침에 사가 저녁에 팔기 때문에 투기다. 물론 분양권 시장은 투기입니다. 분양권은 제가 볼 때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5년, 10년 살다가 판다.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우리 보고는 몸에 해롭다고 고기 먹지 마라 하죠. 이것도 문제다. 그리고 저거는 맨날 고기 먹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면, 자, 그래서 피케티 이론에 의하면, 자, 뭐가 있는가 하면, 자, 2020년도 경제 성장률 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이 2.4%다. 어디까지나 목표죠. 목표이기 때문에 자, 피카티는 뭔가 하면 R이 꼴 G다. 이거죠. 자, G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럼 요거는 뭔가 하면 소득에 대한 성장이다. 그러면 내년 목표 정부에서 2.4% 잡았으니까 한 2%좀 되겠죠. 뭐 2% 안 된다는 사람 1.9%. 그럼 내년에 그럽니까? 소득은 뭔가 하면 2%만 넘으면 한 2.2%에서 3% 정도만 돼도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부동산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 요게 만약에 한 3% 정도의 어떤 자산, 즉 물가의 상승이다. 즉 파동이 이래 치기를 원하죠. 이래 치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길 원하죠. 자, 이래서 우리는 보통 부동산을 잡아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이상하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진보 세력이 그동안 그랬죠. 그동안. 앞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 그죠. 근데 보수는 뭡니까? 시장 경제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야 한다. 그러니까 3% 이상, 한 5%나 한 7% 정도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뭡니까? 자, 보수가 집권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 거꾸로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규제를 다 풀어보죠. 시장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우상향한다. 그렇지만 한 번씩 축 쳐졌죠. 이게 언제입니까? 자, 이게 흔히 말하는 IMF.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집에 갔다 오니까 저녁에 집에 오니까 경제부총리가 국민 여러분 하면서 난리 났죠. 이제 우리나라는 뭡니까? 구제 금융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난리 났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뭡니까? 다시 되는 게 한 번 쭉 쳐졌는 게, 자, 두 번째였죠. 자, 이게 IMF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근데 IMF에 대한 그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많지만 실제 2009년도 이때가 위험했죠. 이때가 위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두 번 있었죠. 그러고는 그렇게 뭐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구 부동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오늘 또 몇 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자, 결론은 뭐 일단 결론은 아니지만 일부 잠시 이야기만 2022년 자, 23년 이때 되면 뭔가 하면 대구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되는 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때 되면 어떤 사태가 되는가 하면 집집마다 뭡니까? 집은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30대가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융자를 전부 다 한 2억에서 3억 다 깔고 있다 그죠? 2억에서 3억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게 되면 융자금 갚는다고 쓸 돈이 없다. 자, 이때 위험하다. 자,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동산 반드시 우상향하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추락했다 그죠? 추락했습니다. 이때 무서웠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하시는 분은 뭔가 하면 자, 이때는 모르더라도 이때를 한번 경험하신 분은 2003년도하고 이때 글로벌 금융위 경험한 사람은 투자 못합니다. 자, 일부 정도 이야기하고 부동산 반드시 우상향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물가 상승분에 주원해 가지고 한 3%대 그 정도는 그동안 우상향했다. 3% 정도 동안은 우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고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